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야. 자,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연속확률 변수에서 제한된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의 범위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즉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 즉 모든 실수, 연속 확률 변수가 모든 실수일 때 그때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런 형태가 되고, 그때 x라는 확률 변수는 뭘 따른다라고 얘기하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한대. 그래서 앞에는 뭘 쓰고 평균이라는 걸 쓰고 x의 평균, 뒤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이라는 걸 쓴대. 그래서 x가 확률 변수 x, 연속 확률 변수 x가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우리가 선생님이 정규분포, 즉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목적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목적은 뭐였어?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목적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거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목적이 뭐였어? 구간의 확률. 근데 구간의 확률은 결국은 뭐냐면 넓이란 말이야, 넓이. 확률 밀도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곧 뭐가 돼? 확률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지금 보면은 모든 실수 x를 전부 연속 확률 변수로 갖고 있는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 자, 되게 복잡하잖아, 함수 형태가. 그치? 맞아요? 그럼 얘를 뭐 해줘야 되냐면 정적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라는 거야. 목표는 구간의 확률, 얘를 정적분해야 되는데 구할 수 없대. 그러니까 구하기 편한 형태로 분명히 문제에서는 출제가 될 거야, 얘들아.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모든 실수 x를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밀도 함수가 바로 이러한 fx의 형태이고, 그때 우리 확률 변수 x는 뭘 따른다 라고 한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거야. 항상 평균, 뒤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x축이 있고 그래프 형태가 항상 이거를 x축이 있으면 자, x는 m이라고 하는 뭐에? 평균의 대칭인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그래. 특징이야. 지금처럼 위에 있는 함수의 형태의 그래프들은 전부 이렇게 평균의 종 모양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표준 편차의 의미가 뭐였어? 표준 편차의 의미. 표준 편차의 의미는 평균의 별량들이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였어. 그치? 그럼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거는 평균의 별량들이 어떻게 돼 있다? 더 모여 있다라는 뜻이야. 그치? 맞아요? 자, 그걸 기억하고, 그럼 정규분포의 곡선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m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평균이 일정한 거야. 평균이 일정하다라고 했고, 표준 편차가 각각이 점점 컸지, 그치?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클수록, 표준 편차가 크면 곡선이 표준 편차 시그마 3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형태가 되면 더 퍼져 있는 형태. 이게 바로 시그마 3의 형태야. 평균에 별량들이 더 흩어져 있는 모양. 두 번째 형태는 이게 표준 편차를 뭘로 갖고 있는 거야? 시그마 2로 갖고 시그마, 두 번째 형태가 바로 표준 편차를 시그마 2로 갖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마지막 파란색, 이게 바로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인 경우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크면 곡선의 형태, 정규분포 곡선의 형태가 낮아지면서 넓어진다. 작을수록 높아지면서 좁아진다 라고 하는 거고. 자, 표준 편차의 값이 일정하다.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지, 모양이
일정하다라는 뜻이야. 일정. 그러니까 표준 편차에 따라서만 그래프가 좁아지고 높아지든가 아니면 넓어지고 낮아지든가야. 그럼 평균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은 같은데 평균에 따라서 그래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동 간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확률 변수 x라는 게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우선 첫 번째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에 대하여 대칭인 종모양 곡선이고요. x축을 점근선으로 한대. 지금 오른쪽 그래프 보면은 이 정규 분포 곡선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계속 점점 x축에 다가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평균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전체의 넓이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전체의 넓이는 반드시 뭐가 돼? 이게 확률이니까 전체 확률은 반드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야. 맞아요. 평균이 일정할 때는 표준 편차의 값이 클수록 낮아지고 넓어지는 거야. 퍼지는 모양이야.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좁아지고 위로 솟은 모양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뭐에 따라서? 평균에 따라서만 위치만 변한다 라는 거야.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목적이라는 게 바로 목적이 구간의 확률을 구하는 거였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서 x는 알파에서부터 x는 베타까지. 그러면 p x 알파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확률을 구하려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fx dx 얘를 정적분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야지 요 구간의 확률들이 나올 거고요. 그치? 근데 이 함수를 정적분을 하려면 너무 어떻다? 힘들다 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확률 변수 x라는 애가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이 뜻은 x의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도 시그마. 만약에 vx라고 하는 분사는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쵸? 자, 근데 어떤 걸 할 거냐면 선생님이 z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는데 z라는 새로운 변수는 x에서 확률 변수 x에서 뭘 뺄 거야? 자신의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눌 거냐면 표준 편차로 나눌 거야. 괜찮아? 오케이? z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보면 확률 변수 x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연속 확률 변수가 세상에는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치? 맞아? 근데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자신의 평균을 빼주고 자신의 표준 편차로 걔를 나눠준 새로운 변수를 z라고 할 거야. 얘들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의 z라는 걸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2의 시그마 x 마이너스 m이 되다 보니까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야. 이거는 변화된 변량 x만 놔두고 다 뭐 할 수 있다?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그마 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2x라는 게 m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뭐가 돼버려?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맞아요? 자, 분산을 구해볼까? 그럼 v에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그러면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뒤에 변량에다가 더한 거나 뺀 거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만 제곱해서 나오는 거. 시그마 제곱분의 1에 vx. 결과적으로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버려? 반드시 1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z라는 확률 변수 얘의 평균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라는 얘기야. 즉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률 변수 x라는 애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러한 정규 분포가 있을 때 z라는 새로운 변수는 x에서 평균을 빼주고 시그마로 나타나주면 z라는 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러한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z라는 변수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가지고 수학자들이 정적분 값을 다 구해놨어. 너네들 보러 정적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적분 값들을 다 구해놓은 거야. 우리는 그럼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주어질 텐데, 자 봅시다.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거는 수학자들이 계산을 내놓은 값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우선 문제를 볼게.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정규 분포표라는 게 주어졌대. 오른쪽에 있는 정규 분포표. 워낙은 그램을 그릴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이 축이 뭐가 되냐면 z축이 되는 거야. z축이 되는 거고, 똑같이 표준 정규 분포도 정규 분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칭인 평균의 대칭인 종 모양이 될 때고, 여기 가운데가 바로 z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즉 평균 m이 0이 되는 대칭인 종 모양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수학자들이 어떤 걸 구해놓은 거냐면 지금 보면은 0.5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이 뜻은 p 0 z가 0.51 확률, 즉 인테그랄 0에서 0.5까지의 fx dx라고 하는 값을 구해는 거야 얘들아. 즉 예를 들어서 여기가 0.5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가 결국은 얼마다? 0.1915가 된다라는 뜻이야. 이해가요? 그럼 만약에 오른쪽 p z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오른쪽에 있는 전체의 넓이는 원래 전체의 넓이가 얼마였어? 1이었지. 반의 넓이는 반드시 얼마가 되는 거야? 0.5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주고 있으면 된다고. 이해합니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표준 정구분포 z라는 게 1.5보다 클 확률이니까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좌표를 이렇게 할게. z 평균은 얼마? 0이 되겠지. 그럼 1.5가 요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요 부분의 넓이에요. 아니지. 요 부분의 넓이가 아니라 요 바깥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바깥 부분의 넓이는 항상 표준 정규분포표는 0에서부터 양수까지의 넓이들만 구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z가 1.5보다 큰 확률이잖아. 그치? 그럼 어디에서 빼주는 게 좋아? 이 오른쪽 전체, 이 전체의 값은 얼마입니까? 0.5란 말이야. 0.5에서부터 어떤 것들을 빼주는 게 좋은 거야? 1.5까지를 빼주면 요 파란색만 남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 값은 0.5에서 p 0에서부터 z가 1.5일 때까지의 확률을 빼주는 게 된다고. 그럼 이제 0에서부터 1.5까지는 오른쪽에 있는 뭘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럼 두 번째, z가 있고 항상 지금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평균이 0이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0.5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까지의 넓이, 즉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차라리 어떻게 해주는 게 좋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2까지를 구하고, 맞아요. 0에서부터 2까지의 이 전체 부분을 구한 다음에 사이에 있는 0에서부터 z가 0.5까지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괜찮아요? 그럼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표준 정규분포표 곡선. 자, 표준 정규분포표에는 음수의 값은 주어져 있다, 안 주어져 있다? 안 주어져 있다. 하지만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은 평균의 무슨 형이야? 대칭인형이란 말이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그림을 딱 그려서 0이 있고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1에서부터 어디를 구하라? 3을 구하라는 거랑 같다고. 먼저 그러니까 얘는 P 1 Z 3이 되겠지, 그치? 그럼 항상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P Z가 0에서부터 3까지 해서 P 0에서부터 Z가 얼마일 때까지? 1까지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림 그리라 그랬어. Z축이 있는 거고 평균이 0인 대칭인 종 모양.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럼 얘네들은 두 개로 나눠주는 수밖에 없겠지. P 마이너스 2 Z 0 더하기 0 Z 3의 형태. 맞아요? 그럼 이 값은 0에서부터 누구까지와 같은 거야? 2까지의 값과 같겠고 나머지 그냥 0에서부터 3까지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는 정규분포 곡선,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건 평균의 대칭인 종 모양이고요, 그쵸? 근데 정규분포라는 거는 평균 m과 x라는 확률 변수가 평균 m과 표준 편차가 이거인 정규분포라고 했을 때, 그쵸? 그럼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함수가 너무 많아, 그치? 그럼 구간의 확률, 즉 정조분을 구하기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면 z라는 변수는 x에서 자신의 평균을 빼주고 표준편으로 나눠준다고 그랬지. 그럼 z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표로 되는 거.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고, 그 값들을 수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걸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는 구간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